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이라는 지옥문을 열 뻔한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이어서 평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중에 좋은 글도 많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글도 많아서 과연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는 가정을 지킬 자신이 있었지만 저만 자신 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를 칠 때도 두 손이 마주쳐야 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결혼도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한테 잘 맞춰줘야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한때는 사이좋은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누셨고 좋은 게 생기면 항상 두 분이서 같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오래 붙어 있어 놓고 아직도 좋냐고 하면 배시시 웃으면서 좋다고 하시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어쩌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가 대뜸 남자 소개 안 받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솔아, 너 남자 소개 안 받을래? 진짜 괜찮은 오빠 한 명 있거든. 사업해서 돈도 잘 벌어. 그 오빠가 내 SNS 타고 네 계정 있는 사진 봤나 봐. 자기 스타일이라고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던데? 친구야, 나는 지금 진지하게 결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남자 소개를 받으라고? 나는 소개 같은 거 안 받는단다.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전해줘. 야, 결혼은 혼자 하니? 남자친구가 있어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혼자서 무슨 고민을 한다는 거야? 내 말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지 아니면 아예 비혼주의로 살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여튼 난 소개 안 받을 거라고 말했다. 우리 중에 아직 남자친구 없는 애 있잖아. 걔 소개해줘. 아니, 이 오빠가 너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다른 애를 소개해달래. 너 진짜 안 받아? 사업해서 돈 잘 번다니까. 놓치기엔 진짜 아까운데.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가지든가요. 생각해보니까 너도 남자친구 없잖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색하게 소개받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해. 저는 친구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한다고 남자 소개해준다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2달 뒤 친구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몰래 그 남자를 부른 거예요. 친구가 전화로 소개받을 건지만 물어봐서 저는 남자의 이름이나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남자는 SNS에서 봤던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척 제게 말을 걸려고 저한테 살짝 물을 쏟고 미안하다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남자의 말에 다 답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황당한 일을 안 겪었을 텐데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그 남자의 말솜씨에 제가 넘어간 것 같아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 제가 그 남자와 사귀고 있더라니까요. 사귀게 된 날 제 친구가 말하길 제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한다고 거절하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친구 생일 파티에 자기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었다더라고요. 솔직히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 정이 살짝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막상 만나보니 괜찮은 남자 같길래 계속 잘 만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말솜씨도 말솜씨인데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자기 입맛에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화날 조짐이 보이면 빈틈새로 잘 피해가더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장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기 뻔해서 괜히 피곤해질까봐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몇 번 뵌 적이 있긴 해요. 남자친구가 이제껏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처음 저를 보시곤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환대받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반가워하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애교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머님께서는 저를 자주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남자친구 생일엔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처음엔 생신 때도 저를 불러주실 만큼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은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할 때도 엄연히 제가 손님 입장이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를 이뻐해 주시니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었죠. 그런데 정도가 점점 지나치기 시작하면서 저를 아예 며느리 대하듯 하시는 거예요. 어느샌가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도 제 이름에서 며느리, 우리 며느리로 바뀌어 있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자기네들 가족 행사에도 저를 부르셔서 며느리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남자친구네 가기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그들의 친척들 사이에선 제가 며느리로 되어 있었고 언제 결혼한 거냐면서 묻기 시작했죠. 매번 그럴 때마다 제게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해명하기 바빴어요. 네가 권희 집사람이라고? 난 청첩장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언제 결혼했대? 설마 니네 둘이 사고쳐서 혼인신고만 한 거야? 사고치다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는 권희 오빠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결혼도 안 했는데 권희 애미가 그 짝을 며느리라고 소개한다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할 건가 보네.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 저희 날짜도 안 잡고 상견례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며느리처럼 이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님께서 일 벌려놓고 제가 왜 수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그들 사이에서 사고쳐서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이 됐고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며느리가 됐으면 친척들한테 인사를 올려야 하는데 인사 안 올린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다녀도 그들 사이에서 제 해명은 알 바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를 친척들에게 소개하는 만큼 어머님께서 결혼을 언급하는 횟수도 같이 많아지셨어요. 늘 제게 결혼 얘기를 할 때 남자친구의 사업을 들먹이셨죠. 남자친구는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옷 사업을 하는데 협찬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가 몇 번 입기도 하고 SNS 유명 인사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엄청 유세를 떠셨어요. 아가, 너네 만난 지 이제 2년 다 되어 간다고 하던데 슬슬 결혼할 때 안 됐니? 우리 아들 지금 옷 장사도 잘 되고 돈 엄청 끌어모으고 있는데 누가 채가기 전에 해야지, 안 그래? 어머님, 저희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요. 결혼하면 하루 종일 붙어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원래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면서 정들고 하는 거지 친구끼리도 싸우는데 뭐. 그리고 우리 아들은 결혼 생각이 있는 눈치던데 너는 아닌가 보다. 오빠랑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결혼하면 평생 같이 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아직 연애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래도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보면 결혼할 거라는 말인데, 그럼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지금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 배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둬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좋아요, 어머님.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인데 내 가게에 너한테 주려고 그래.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거 아니잖아. 그럼 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논리인가 싶어서 황당해했는데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 배워놓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청 대단한 가게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맥주집이었어요. 손님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손님들마저도 죄다 돈 안 되는 손님들 뿐이었죠. 처음엔 제가 일한 첫날만 손님이 없는 거겠지 했는데 매출표를 보니 그냥 없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값싼 안주 하나에 맥주 하나 시키고 하루 종일 죽치면서 떠드는 손님들이 태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계속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어요. 일을 배우다 보니 점차 어머님께서 저한테 가게를 맡기시고 본인은 친구랑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점차 자신이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싶어서 일부러 저를 여기에 붙잡아 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놀러 다닐 돈이 있으면서 저한테는 제대로 된 월급도 주시지 않으셨죠. 제 표정이 좋지 않다 싶으면 저를 살살 달래려고 남자친구와 결혼만 하면 이 가게와 이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다 제 거라는 듯이 말하고 넘기더라고요. 저는 콩깍지가 무서운 것이라는 걸 이때 알았어요. 제가 어머님 가게가 탐나서 계속 붙어있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손님들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벌이도 안 되는 가게가 왜 탐나겠어요? 평소 막장 드라마와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읽으며 결혼을 망설였던 저였건만 그 콩깍지 하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저는 남자친구가 좋아서 헤어지지 않고 버텼어요. 지금까지 어머님 가게가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친구 회사 매출이 얼마나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가게를 맡기시고 본인은 다른 가게를 하나 내려고 생각 중이신 거예요. 지금 있는 어머님 가게도 그닥 썩 잘 되는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또 가게를 낸다고 하니 이쯤 되니까 남자친구 회사 매출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권희 오빠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잘 벌길래 가게를 또 낸다는 거예요? 아, 이건 가게가 작아서 얼마 안 해. 이 정도 가게 내줄 만큼은 벌지. 왜? 가게 턱턱 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과 결혼이 하고 싶어진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어머님이 지금 가게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게 처분도 안 하고 다른 가게 내준다니까 조금 신기했어요. 어머, 잘 안 되긴. 너가 일을 잘해봐라. 금방 돈방석에 앉을 거다. 내가 있을 땐 손님도 얼마나 많았는데 네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가게에 들어오기 전 매출표를 봤다는 걸 어머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 가르쳐 주시던 첫날 모니터에 떡하니 1년 매출표 띄워놓으셨던데 기억도 못하시는 눈치더라고요. 괜히 여기서 말 더 얹었다간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니까 대꾸도 안 했죠. 그런데 정말 이대로 가다간 가게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뭘 해야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추억의 음식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가게에 학생 시절 많이 사용했었던 소품들을 구해서 중간중간 배치해주니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SNS를 이용해서 그 시절 감성의 사진들과 글씨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에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왔다는 손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출이 생기는 걸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가게를 살려놓으니 어머님께서는 조금 놀라신 눈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덕분에 돈 좀 만져보겠다고 엄청 좋아하셨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머님 가게를 살려놓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매출표를 보더니 이것도 다 한철이라고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면서 제게 더 새롭고 기발한 아이템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저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더 있을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게 인테리어로 사용했던 소품들이 저희 시대 때 유행했던 소품들이어서 어머님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도 어렵게 구해서 배치해놨어요. 그리고 그 시절 자주 먹었던 음식들을 똑같이 만들 순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만 냈었죠. 그랬더니 저희 시대는 물론 어머님 시대의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SNS에 저희 가게 다녀간 후기를 작성해 주셔서 다른 지역 손님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느낌의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가게와 완전히 다른 가게 낼 거라고 난리시더니 지금 가게가 잘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가게 얘기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끔 가게에 오시긴 하시는데 일을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훈수를 두려고 오신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시고 자기는 카운터에 있는 돈만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힘들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이런 대우받으면서 못 살겠더라고요. 혼자서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제가 어머님 장단에 다 맞춰주니까 남자친구 자신도 제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님이 제게 행동하듯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어머님 가게에서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소라,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아직 가게 문 안 열었지? 내가 집에서 서류를 안 가지고 나왔더라고. 혹시 가져다 줄 수 있나 해서.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어서 잠깐 시간 되니까 내가 가져다 줄게. 어떻게 생긴 봉투인데? 그냥 일반 서류 봉투야? 일반 갈색 서류 말고 흰색 서류 봉투 하나 있거든? 작은 거랑 큰 거 2개 있을 거야. 그거 2개 챙겨서 우리 회사로 와줘. 진짜 미안해. 괜찮아. 이거 급한 일이지.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어디로 갖다 주면 돼? 대표실에 가져다 주면 되는 건가? 아니야. 회사 안까지는 올 필요 없어. 다 와가면 그때 전화 줘. 내가 나갈 테니까. 서류 가져다 주는 것도 미안한데 나만 가만히 받고만 있을 순 없지. 그러니까 꼭 전화해. 알겠지? 그렇게 한번 서류를 가져다 주니 제가 마치 자신의 개인 비서라도 되는 양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저는 매번 남자친구가 부탁하면 혹시나 일하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 싶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놓고 불이 나게 서류를 가져다 주고 왔었어요. 제가 계속 가져다 주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젠 신경 써서 챙길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제발 서류 같은 것 좀 잘 챙기라고 하면 건성으로 알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퇴근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어머님 가게 놀러 온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가게에 박혀서 일하느라 옷에 음식도 살짝 튀고 꾀지지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어떤지 생각도 안 쓰고 그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도 살짝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밑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물었어요. 오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계약하기로 했다는 거 잘 안 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없었어. 미안한데 나 물 좀 가져다 줄래? 메뉴는 천천히 골라도 되지. 메뉴판은 어디 있어? 내가 물 금방 가져다 줄게. 그리고 메뉴판은 여기 있어. 메뉴 정하면 벨 누르면 돼. 다른 거 더 필요한 건 없지? 남자친구가 목소리도 다운되어 있었는데 진짜 무슨 일 있는 건지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테이블에 호출이 있어서 갔는데 두 귀는 온통 남자친구 테이블 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테이블을 떠나자마자 남자친구의 친구가 저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코나, 저분 너랑 되게 친해 보인다. 원래 아는 사이야? 어머님 가게 자주 와서 친해진 건가? 아, 혹시 몇 년째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 에이, 설마. 저 사람 그냥 알바생이고 여기서 알바한 지 오래돼서 친해진 것뿐이야. 그리고 나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 임마. 네가 제일 잘하잖아, 내 성격. 하긴 너 깔끔한 거 좋아하지? 더러운 거 질색이라고 근처도 안 가잖아. 그래도 자기 엄마 가게 맡아주는 사람이라고 친하게 지내줬네. 이미지 하나는 더럽게 챙겨요. 더러워서 싫다고 티내서 우리 엄마한테 좋을 게 뭐 있냐?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골치 아파. 야, 됐고 뭐 먹을지나 정해. 아까 정했어도 벌써 정했겠다.
친구한테 저를 그저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기껏 자기 어머니 가게 살려줬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지금껏 뭘 위해서 이렇게 음식까지 옷에 튀어가면서 열심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음식 묻히고 더러운 게 좋아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남자친구의 성격을 잠깐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사업한다고 남들에게 보여진 자신의 이미지를 엄청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아는 사람 만날지 모른다고 항상 제 옷차림을 단속했었어요. 그렇게 이미지 챙기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이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여긴 왜 왔나 싶어요. 가게도 제 가게도 아닌데 어떻게 되든 알바도 아니고 당장 앞치마 벗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손님들은 죄가 없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메뉴를 정한다고 저를 부르는데 저기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들고 있던 행주를 패대기 치고 남자친구가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철저히 알바상 취급을 하면서 주문하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으면 이제 이 집안이랑은 끝이다 하고 있는 와중에 눈치 없는 남자친구의 친구가 또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아직도 번번한 직장 없이 여기서 알바를 하냐면서 여기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시급 세서 붙어있는 거냐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자신의 친구가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만하라고 막아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막을 생각은커녕 웃으면서 친구 말에 맞받아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슬슬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당사자 앞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그냥 저더러 대놓고 들으라고 하는 짓 아니겠어요?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도 억지로 그만두게 만든 게 자기 어머니고 다 죽어가는 가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한 것도 자기 어머니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잘 보이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했고 가게도 살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서 남자친구 테이블로 갔어요. 그리고 술병을 까서 그대로 남자친구 머리 위에 부어버렸죠.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테이블에 있던 새 술을 또 까서 부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소리 지르고 휴대폰 들어서 찍고 있고 앞에 있던 남자친구의 친구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벌린 채 떨어지고 있는 술만 쳐다봤어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너 미쳤냐고? 그만해. 야, 너 그만 못해? 도대체 왜 이래? 요즘 술값 비싼 거 알지? 너한테 뿌리기도 아까운 술이야. 왜 그러냐고?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야, 김권, 넌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내가 네 여자친구인 게 창피해? 창피해. 너 이러고 있는 꼴 누구한테 소개하기 창피하다고. 그래서 알바생이라고 했다. 왜? 그러면 안 돼? 누구는 좋아서 이 일하니? 어머님께서 하라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회사 그만두고 한 거잖아. 어머님이 나 몰라라 한 가게 내가 살렸어.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짓 하는 거 이제 지겨워. 야, 네가 좋아서 한 거 맞잖아.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엄마가 결혼하면 가게 너 준다고 하니까 가게 받으려고 신나서 한 거잖아. 내가 좋아서 한 거라고? 야, 가지고 있어봤자 빚만 쌓일 가게를 누가 감사하다고 넙죽받냐? 나는 너 하나만 보고 버텼어. 너 때문에 가게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거렸다고. 내가 언제 너보고 아둥바둥거리라고 했어? 아니잖아. 내 탓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됐지, 안 그래? 월급? 너 말 잘했다. 내가 또 월급에 할 말이 많거든. 니네 엄마 맨날 나한테 가게 맡기고 가게에 있는 돈 다 가져가면서 나한테 월급 제대로 준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걸 알고 있니? 저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제 탓으로 넘기려고 하길래 이제껏 참아왔던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에 어떻게든 맞받아치려고 입을 쉬지 않고 놀리는 거예요. 어차피 CCTV 있어서 매일 내가 출근했다는 거 찍혀있을 것이고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가져가서 월급 제대로 안 준 거 노동청에 고발해버릴 거라고 하니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SNS 계정이 있어도 특별한 날 아니면 활동을 잘 안 해서 몰랐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난리치던 날 누군가 영상을 올려서 어머님 가게가 난리였더라고요. 게다가 사람들끼리 말이 전해지면서 점점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사실처럼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네가 나쁜 쪽으로 몰리고 있었던지라 제가 피해볼 건 없으니 잠자코 보고만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바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영상이 퍼질 대로 퍼져서 어머니 가게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그만큼 매출도 바닥을 쳤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여자친구를 시댁살이 시켰다면서 다들 가게에 가지 않았죠. 사람들은 저런 집에 누가 시집가고 싶어 하겠냐면서 그만큼 버틴 제가 보살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자기들이었으면 진작에 헤어졌을 거라더군요. 저도 그런 반응들을 보고 그때를 돌이켜보니 이제껏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께 온갖 일을 당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좋아서 다 맞춰주며 살다가 남자친구한테 정이 떨어져서야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요.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니 연애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혼자가 최고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저는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이곳저곳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있었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온 곳이 있어서 나가려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서류를 놓고 왔다고 집에 가는 길에 잠시만 들려서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류를 챙기고 면접을 본 뒤 바로 아버지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아버지께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비 쪽이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급해 보였고 로비 직원에게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였죠. 그래서 소리나는 쪽을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되게 낯익은 뒤통수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뒤통수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전 남자친구와 흡사했어요. 가까이 가보려다가 직원들이 아버지께 인사하는 소리에 다시 몸을 아버지 쪽으로 틀었어요. 그랬더니 로비 앞에 있던 그 사람도 빠른 속도로 아버지께 달려갔죠. 제가 아버지 옆쪽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남자를 봤는데 전 남자친구가 맞는 거예요. 울다시피 아버지께 빌다가 저를 발견하고 의아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회장님,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 투자 잘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왜 투자금을 빼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 이러다 진짜 망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지솔, 네가 여기 왜 있어? 설마 여기 취업했냐? 자네가 우리 지솔이를 어떻게 아는가? 지솔아, 너 김 대표랑 아는 사이니? 응, 잘 알지. 너무 잘 알아서 탈이지. 근데 이 사람 여기 왜 왔는데? 아빠가 저 회사에 투자해주기로 한 거 있었어? 아빠? 회장님이 니네 아버지라고? 야, 너 왜 말을 안 했어? 회장님이 너네 아버지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했지. 이 회사 회장이 우리 아빠인 거 알았으면 뭐 어쩌려고 했는데? 일은 안 시켜도 니네 회사에 계속 투자해달라고 들들 볶았겠지. 안 그래? 내가 느끼기엔 두 사람이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나 보구나. 더 이상 김 대표랑 할 얘기 없으니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저렇게만 말해도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전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전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저를 데리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저였냐면서 왜 이제껏 말하지 않았냐고 저를 다그치셨죠. 저는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이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다시 전 남자친구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투자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셨겠죠.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제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그 뒤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 가게는 망했고 자기 신상도 다 털려서 매출이 바닥을 친다고 다들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까지 등 돌리면 진짜 회사 망한다면서요. 아버지께서 SNS를 안 하시니 그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을 안 빼고 있다가 뒤늦게 뺐더니 저렇게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를 노동청에 고발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냐고 답하고 차단해버렸어요. 결국엔 전 남자친구는 투자자를 못 구해서 회사가 부도 처리됐죠. 그렇게 자기들 잘난 맛에 살더니 그대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요. 정말 우연이라도 다시는 그 집안 식구들이랑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미련하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미련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